안녕하세요. 안전한 영양균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죠. 우리 예비 선생님들 임용시험 1차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임용 2차 심층 면접 관련 정보를 나누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랜만이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드릴 말씀은요, 제가 임용 2차에 관련돼서 어떠한 것들을 예상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정보를 나누어 드릴 건데요. 제가 요 책의 저자잖아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만점 받아서 이 책을 써서 많은 분들께 제 팁과 정보를 나누어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담아 개정판에 수록한 내용을 이번 영상에도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영상으로 간략하게 정보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용 2차 심층 면접을 준비하실 때 당연하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렇죠, 바로 교육청 시책을 확인하는 겁니다.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이라는 파일이 있거나 또는 교육정책 수록모음 등 이러한 제목으로 분명히 교육시책을 정리해 놓은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반드시 본인이 응시하는 지역의 교육청 시책 파일을 다운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제가 집필한 이 책에는 전국 교육청 지침을 다 확인하고 내용을 작성하였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제가 경기도 교사라서 경기도 포커스, 그리고 같이 집필해주신 다른 한 분 선생님은 서울 선생님이셔서 서울 포커스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응시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포커스 확인해 주시면 더 쉽고 빠르게 교육청 시책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적인 확인 내용은요, 자신의 교육관 수립하기입니다. 교육관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떠한 교사가 되고자 하는지, 교사관, 교재관, 아동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이제 인재상, 핵심 역량, 가치 요소들을 우리가 자신의 교육관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눔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육관도 나눔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나눌 줄 아는 아이, 나눌 수 있는 교사, 이런 식으로 자신의 교육관을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설정 안 하시고 2차 심층 면접 준비하시면요, 모의 면접 할 때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임용 준비 끝나갈 때쯤 나만의 만능틀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땐 이미 사실 조금 늦어요. 그래서 2차 준비하시기 전에 무조건 시책 확인과 나만의 교직관 수립으로 처음부터 만능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필수 두 가지예요. 사전 필수 두 가지. 다음으로 제가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 5가지입니다. 5가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올해 교육부 장관님께서 발표한 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작년에 원격 수업 등등 긴급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당연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2021년도 기출에 나왔어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급격하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 이 교육과정,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해서요, 올해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단어 하나, 키워드를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용이에요. 포용.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포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에 어색하다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생활에서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포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탐구를 더 해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포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최근 자료 무엇이 있나 찾아봤더니 교육부 자료로서 11월 16일에 이제 인재 양성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제 이것의 목표로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다 라고 말을 했네요.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포용사회인 거예요. 이제 이거와 관련한 내용으로는요, 우선 디지털 포용이 나오더라고요.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소외를 극복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자. 그 방침 중에 하나가 디지털 포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요, 포용교육의 정의로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발표한 연구 자료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완전하게 포용적인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환영받으며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포용적인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감이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학습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뉴질랜드에서는 포용교육에 대해 정의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모두를 위한 성공, 그리고 성공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계에서 많이 거론되어 왔던 이야기들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찾아보니까, 포용이라는 단어와 교육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직업코치를 고용하거나 인턴을 고용하는 그런 포용교육도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다문화 관련,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부진화 관련된 포용교육에 대해서 연구 자료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포용교육에 대해서 나의 교직관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내가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2022 개정교육과정 관련 내용인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교육과정 국민의견 수렴이에요. 예전에도 교육공동체 참여 등등 지역사회 교육 또는 마을교육 공동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등등 계속 해왔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요. 가장 중요된 내용 한 가지 읽어보면요,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교육과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으론 교육과정 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더욱 소통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라면 교육과정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꼭 정리해 보시길 바라요. 다음 세 번째, 에듀테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2020년 이후에 우리 학교가 많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되었잖아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2021년도 기출문제에는 원격 수업에 관련된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다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을 때 각종 교육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공지능 교육과 에듀테크에 관련된 지침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꼽아서 이거 조금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공교육 내 인공지능 교육을 적용할 때의 유의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요, 이것에 대한 추천은 인공지능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이라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료에 의한 건데요. 공교육 안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교별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고요. 공교육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 원칙을 정리했는데, 설명 가능성, 투명성, 책무성, 책임성, 이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인공지능을 이제 공교육에 적용할 때 해야 될 단계로서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가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요. 의사결정 과정이 인공지능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하니까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마련하는 의견 수렴 시스템 마련, 다시 말해 주체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에 의해 활용되는 데이터의 수집, 처리에 대한 목표, 기타 등등 데이터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해야 한다. 이게 데이터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인간에 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까지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책에도 수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 그냥 무작정 좋은 거라고 쓰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 교육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히 고민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서 에듀테크 기술 중에 좋은 거를 막 무분별하게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과 지침과 규율에 의하여 사용하자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공교육 내 에듀테크 인공지능 교육의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개별화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우리는 개별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원래 옛날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2020년도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되고 나서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개별화 교육은 이제 당연히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 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은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제 놀이 연계나 놀이 중심의 공간 혁신, 지역마을과 연계한 교과목 신설, 선택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자율시간 제도를 만들겠다. 이러한 교육부 발표가 있었고요. 중학교에서는요, 지역에 맞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자유학교 활동을 학교급 전환 준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조금 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 다음 고등학교는 가장 중요하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인데요. 바로 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학점 기반 졸업체제를 마련해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학생 스스로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중고 연계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다르고 선생님의 영향도 다르고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간 공동 연계 교육과정도 실시하겠다. 이를 활용해서 학생 기준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고등학교의 주요 정책입니다. 개별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자신의 교육 가치관에 의해서 어떠한 개별화 교육을 실천하고 싶은지, 그리고 자신이 응시한 지역에서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제가 꼽았어요. 사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는 이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뽑은 이유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앞으로 더욱더 강조될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약속으로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것, 그래서 사회와 경제 발전, 환경 보호까지 함께 추구하는 가치관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서는 총 17가지의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 안에 각각의 세부 목표까지 하면 총 169개예요. 이 중에서 제가 교육과 관련된 중요 목표 17가지 중에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평화, 정의, 포용. 이러한 중점 목표들이 이러한 것들 외에 총 17가지의 중점 목표가 있는데요.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사례를 찾아보면은 실제로 했던 활동들이나 교육 사례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나하나 다 열거는 못 해드리지만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나라면 나의 전공과 나의 교과를 살려, 나의 장점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본다면은 어떠한 것들이 가능할지 꼭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년도 기출에 실제로 어떠한 주제를 주고 나라면 어떠한 교육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즉답형 구성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점 사항들을 두고 나라면 어떠한 프로젝트 수업, 동아리 활동을 할 것인지 꼭 구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올해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임용 멘토링 할 때 몇 가지 찝었는데 거기에서도 잘 맞았고 또 제가 조금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 지역 교육의 분권화,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강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모두 꼭 포함해서 모두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책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이 수록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과 자신의 교육 방안, 그리고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예상 문제, 그리고 답변 연습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상 문항과 예상 답변도 책에 수록해 두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인스타그램과 여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질문 가능하니까 연락주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저는 나눔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21년도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신규교사로서 발령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선생님들의 무궁무진한 노력과 합격 기원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아자!